안녕하세요. 준영줍줍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간호대생 취준일기의 마지막 에피소드를 찍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게 된 병원과 또 면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제가 면접을 준비하고 또 경험을 하면서 가장 처음에 느꼈던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누군가에게는 여러 번의 면접 중 한 번일 수 있지만 또 저에게는 첫 번째 면접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뭔가 면접에 대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가자 하는 의미에서 영상을 찍게 되었고 제가 선택해서 앞으로 다니게 될 병원에 대한 내용은 가장 마지막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식으로 공부하세요, 어떤 식으로 대비하세요 이러한 방향보다는 전반적으로 면접이 어떻게 흘러갔고 저는 어떻게 준비했는지 이런 내용을 그냥 면접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이야기 들려드리듯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영상을 찍다 보면 말이 좀 길어지는 편이어가지고 이렇게 조금 적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 4번의 면접을 보았고요. 결과로는 한 곳은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에 철회를 하였고 2곳은 합격을 했고 마지막 한 곳은 불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합격했던 곳은 제가 첫 번째로 본 면접이었고 아무래도 첫 번째 면접이었다는 점과 그랬기 때문에 제가 준비가 좀 부족했기도 했고 또 생각보다 많이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면접의 과정입니다. 보통은 서류 접수를 하고 결과가 나온 뒤에 바로 면접을 보는 병원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AI나 필기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보는 병원도 있어요. 그리고 면접도 한 번이 그냥 최종 면접인 병원도 있고 1차, 2차 이렇게 나눠져 있는 병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한 병원이 어떠한 방식으로 채용이 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는 면접 준비입니다. 면접은 보통 인성과 직무를 나눠서 준비를 하는데요. 가장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은 그 홍지문의 초록이 책입니다. 그래서 보통 인성 질문 같은 경우에는 본인에 대해서 물어본 것, 본인의 학교 생활, 뭐 지금까지 했던 봉사활동 경험 등등에 대해서 물어보고 인성 질문은 본인이 작성했던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꼭 자기소개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꼬리 질문을 스스로 달아보고 면접장에 들어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인성질문과 관련해서 보통 들어가면 1분 또는 30초 자기소개를 시키는 병원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내용이 자기가 드러내고 싶은 가장 장점을 잘 녹아내린 30초 또는 1분의 자기소개 글을 적어서 외워서 면접장에 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인성 준비를 하고 직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뭐 성인간호학, 기본간호학이 주로 많이 나오는 편이고 뭐 이런 케이스 환자의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아니면 뭐 유치도뇨술의 과정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또는 아니면 유치도뇨 시 남성의 카테터 크기와 여성의 카테터 크기를 말해보세요 등 정말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무 면접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책을 선정해서 공부를 하시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헤어, 메이크업, 복장입니다. 같이 면접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처음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질문들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다들 궁금해하는 것 위주로 한번 내용을 구성해 봤는데요. 먼저 저 같은 경우에는 헤어, 메이크업 모두 셀프로 준비하고 갔고 꼭 샵을 들려서 메이크업이랑 헤어를 하고 면접을 가야 하나 이 질문도 꽤 올라왔었는데 전혀 상관이 없고 딱 어쨌든 이렇게 준비를 하고 면접장에 들어갔을 때 단정한 모습을
비추는 게 가장 좋은 거기 때문에 그냥 단정하고 깔끔하고 이런 거에 포인트를 두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평소에 화장을 전혀 하지 않는다. 아니면 화장에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샵을 다녀오는 것도 추천을 드리지만 그렇지 않다. 나는 평소에 화장을 평소에도 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집에서 셀프로 하시고 가도 좋습니다. 그래서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평소에도 화장을 스스로 하고 또 좀 은은하게 하는 편이어가지고 면접장에 들어갔을 때도 똑같이 그냥 은은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너무 또 화장이 섀도우나 입술 같은 경우에 너무 과하면 오히려 좀 좋은 인상을 주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살짝 진하게 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힘을 빼서 하는 게 좋고 그냥 딱 봤을 때 단정해 보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헤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전반적으로 제가 오랜만에 면접 복장을 입었어요. 그래서 메이크업도 면접 때 했던 느낌 그대로 평소처럼 하고 왔고 헤어는 제가 스프레이하고 막 이러기 좀 어려워서 그냥 이렇게 딱 묶고 왔는데 헤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러 가지의 헤어스타일을 하고 면접장에 오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스튜어디스 머리를 해가지고 셀프로 집에서 하고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앞머리를 풀으면 이렇게 턱 라인까지 오는 사이드뱅이기 때문에 이 사이드뱅을 올려서 백홈을 넣어줘서 스튜어디스처럼 이렇게 앞머리 뽕을 넣어줬고 뒷머리는 머리망을 해줬어요. 그래서 보통 제일 많이 하는 머리가 이런 형식이더라고요. 그리고 앞머리가 있으신 분들은 앞머리 내리고 뒤에 머리망. 그래서 보통 뒤는 머리망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앞머리는 이제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해서 핀 꽂고 가시는 분들도 종종 봤어요. 그 다음에 머리망을 안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긴 머리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포니테일로 묶고 앞머리는 이제 본인에 따라서 뭐 뽕을 넣을 수도 있고 앞머리를 내릴 수도 있고 그냥 사이드뱅을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였고 단발 같은 경우 묶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하셨는데 단발 같은 경우에는 반묶음은 거의 안 하시고 반묶음 간혹 있고 아니면 머리 묶은 다음에 스프레이랑 핀으로 고정하시는 분 있고 근데 보통 어깨 정도 닿을 정도까지면 푸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선택하기에 다르기 때문에 계속 말했듯이 단정해 보인다면 어떤 것이든 특별하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 복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딱 제가 면접을 볼 때 입었던 복장인데요. 이렇게 입고 저는 밑에 스커트를 입어줬어요. 그래서 또 제일 많이 하는 질문. 바지 입어도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바지 입어도 됩니다. 보통 꼭 안 됩니다 하는 병원이 있지 않는 한 제가 본 적은 없지만 그런 병원이 아닌 한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비율로 따지면 그래도 치마를 입으신 분들이 80, 바지를 입으신 분들이 20% 정도 됐었어요. 네 곳 면접 모두. 그 다음 위에 상의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는 검정 정장 입어주셔야 하고 안에는 흰색 와이셔츠나 뭐 깔끔한 이런 와이셔츠 재질의 이너를 입으시는 분들을 많이 봤고 이제 상반기 같은 경우에 여름이기 때문에 간혹 이걸 벗고 면접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나시로 된 거를 입으시면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안에를 반팔 와이셔츠를 입어라 라고 규정을 두는 병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공고를 꼭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복장면에서 마지막으로는 구두인데요. 구두 같은 경우에는 3cm에서 5cm를 가장 많이 선호하고 많이 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5cm 굽을 신었고 키가 크신 분들 좀 구두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플랫 슈즈를 신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본인이 평소 구두를 거의 신어본 적이 없다 하시면 그래도 한 번쯤 미리 신고 걸어보는 거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간혹 가다가 구두를 처음 딱 신어보시는데 딱 입장하세요 했는데 걷다가 이렇게 넘어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구두는 자기에 맞는 센치 그리고 맞는 사이즈에 맞춰서 먼저 신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당일날 이제 면접에 가서 어떠한 상황들이 펼쳐지냐, 뭘 준비해야 되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교통편입니다. 물론 집 가까운 데를 선택하신 분들도 있고 집에서 거리가 있는 곳을
가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지방에서 뭐 서울 면접을 본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전 면접인 경우에는 보통 숙박 시설을 이용해서 하루 숙박하고 면접을 보러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면접 같은 경우는 오전 타임, 오후 타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마다 시간에 맞춰서 교통편을 잘 확인하시고 조금은 미리 가는 것을 추천드려요. 근데 요즘은 또 코로나 때문에 그 정해진 장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또 막 10분 전에는 못 들어가게 하는 병원도 저는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잘 확인하셔서 어쨌든 좀 미리 도착해서 근처에 카페에서 기다리거나 그러한 방식을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면접 시간 같은 경우에는 몇 분 정도 면접을 보나요? 저도 되게 많이 궁금했었는데 보통 면접은 짧으면은 10분, 길면 30분까지도 면접을 봐요. 그래서 만약에 면접을 한 번만, 최종 면접만 보는데 인성 직무를 따로따로 본다 이러면 저 같은 경우에 10분, 10분 본 적도 있었고 그냥 다 같이 면접을 인성 직무를 한 번에 보는데 한 팀당 뭐 한 20분, 30분 이렇게 보는 병원도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보통은 순수 면접 시간 자체는 30분 내외이고 근데 이제 면접을 그냥 들어가면 제깍 그 시간마다 보는 게 아니에요. 오전 시간에 제일 보통 먼저 부르는 첫 타임이 8시 30분까지 오세요. 뭐 8시 40분까지 오세요 라고 하는데 보통 그렇게 불러도 면접은 실질적으로 9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딜레이가 생기겠죠? 그래서 만약에 오전 시간 타임인데 오전에 끝 타임이다. 막 11시 면접이다. 이러면은 사실 몇 시에 볼지 잘 모르고 오후에 첫 타임이다 이러면 괜찮지만 오후에 마지막 타임이다 이러면 또 딜레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전 10시 한 번, 오전 9시 20분 면접 한 번, 오전 10시 면접 한 번 이렇게 두 개가 오전 타임이었는데 둘 다 웨이팅이 한 1시간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면접 딱 들어가서부터 면접 끝나서 짐 챙겨서 나오기까지 1시간 반씩 걸렸고요. 그다음 면접 두 개는 오후 면접이었는데 둘 다 딜레이가 길다고 소문이 이미 자자한 병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오후인데 제가 제일 마지막 면접인 게 딱 한 번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2시간 반까지도 기다려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딜레이가 길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 두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옷 같은 경우에는 입고서 면접을 가도 되고 가서 화장실에서 갈아입는 분들도 계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 입고서 풀 세팅,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신발은 빼놨어요. 첫날 신발까지 다 신고 갔다가 뒤가 까졌거든요. 그래서 신발 빼고 이제 다 풀 세팅을 하고 가서 기다리다가 이제 신발은 갈아 신었고 화장실에서 갈아입는 분들도 계시고 머리도 셀프로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가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약간 본인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면접 같은 경우에는 1대 다수인 경우도 있고 다대 다인 경우도 있어요. 보통은 다대 다인 경우가 많아서 면접관님 4-5분, 면접 보는 사람 4-5명 뭐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가 제일 흔한 것 같고 제가 봤던 것 중에 되게 독특했던 거는 인성 직무가 나눠져 있는 면접이었는데 인성은 2대3이었고 그 직무는 1대4였어요. 제가 1. 그래서 이게 이렇게 1대4는 좀 흔하지 않은데 보통 2대 4, 5 이렇게는 또 은근 보는 병원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 명이서 다 같이 보러 들어가고 여기 상대방에도 간호부서 분들이랑 이제 인사팀 이렇게 해서 구성이 돼서 약간 드라마에서 안녕하십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라는 거. 그래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면접 내용은 인성 직무, 뭐 이외의 꼬리 질문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면접에 들어가서 중요한 거. 제가 첫 번째 면접은 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되게 스스로 아쉬움이 컸어요. 뭔가 제 스스로 내가 너무 부족했구나가 느껴지는 면접이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뻔뻔함입니다. 저는
상반기를 하나밖에 안 썼고 그마저도 면접을 안 봤기 때문에 저한테는 하반기 면접이 첫 면접이었지만 이번에 용암 취업이어서 상반기부터 면접을 봐오면서 하반기까지 오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면접을 갔는데 너무 떨리고 스스로 위축이 되는 거예요. 막, 아, 저 사람들은 막 4-5번 면접 봤겠지? 나만 혼자 처음이겠지? 근데 사실 나중에 열어보니까 처음 면접이신 분들도 진짜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떨면 알던 답도 못하고 알아도 막 안녕하십니까 막 이렇게 막 절어요. 랩으로 따지면. 그래가지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뻔뻔하게 실기시험 그 핵심 술기 시험 볼 때도 뻔뻔한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면접관 들어가서는 이미 뭐 내가 학점이 낮은데 여기까지 왔다. 다 필요 없고 어쨌든 나는 기회가 주어졌고 여기서 내 많은 걸 보여줘야지 그 분들이 저를 또 눈여겨보고 또 뽑고 싶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뻔뻔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미소입니다. 마스크를 끼고 면접을 많이 보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눈을 웃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마스크가 가려져 있어도 이 정도?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항상 미소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 의자에 앉을 때 너무 쭉 엉덩이를 넣고 앉으면 사람이 자동으로 기대게 돼요. 그러면은 면접을 볼 때 이렇게 하고 면접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태도에서 조금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엉덩이는 살짝 너무 깊숙하게 넣지 않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면접을 보는 게 또 하나의 꿀팁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큰 목소리. 당연히 떨리면 당연히 목소리 흔들리고 당연히 목소리가 작아져요. 그렇지만 내가 이 5명 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시선을 끌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큰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이 다 작게 해도 상관없어요. 큰 목소리로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쳐다볼 정도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의 면접 준비 과정 및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보았고 진짜 마지막으로 제가 가게 된 최종 입사하게 된 병원은 강동성심병원입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취업을 준비하면서 총 6군데를 지원했고 그중 4가지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요. 최종 합격 연락을 받은 곳은 2곳이었고 2곳 중에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저는 이제 집 가까운 거에 대한 옵션을 뺄 수가 없어서 정말 추리고 추려서 6군데를 지원을 했고 또 복지나 연봉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앞으로의 비전 여러 가지를 비교해본 결과 저에게 가장 잘 맞는 병원은 강동성심병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었고 앞으로 이제 극시도 보고 햇병아리 간호사가 되어서 열심히 일하는 제 모습을 함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호대생의 취업 일기 에피소드를 전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